일단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는데 일단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이야기를 먼저 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가 교육부를 폐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고요. 행정명령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좀 해드릴까 합니다. 연방교육부를 폐지죠.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랑 다르게 연방제입니다. 그래서 연방제에 다 교육부가 있는데 이 연방제의 교육부를 다 없애라고 지금 교육부에 이제 행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 두 가지 트랙을 쓰고 있습니다. 그 교육부 교육 정책에서는 대학은 보수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이 있는데 대학은 지원금을 안 주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립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립대는 지원금을 안 주면 어렵고요. 사립대도 지원금을 많이 받습니다. 존스 홉스킨 대나 아니면 하버드대조차도 지원금을 지금 못 줘서 직원을 새롭게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상당수의 어떤 보수화된 어떤 그런 분들이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게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부금을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콜롬비아 대학도 4억 달러 정도 기부금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없으면 전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DEI 정책을 다 폐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커리큘럼도 다 바꾸고 있고 입학 제도도 다 바꾸고 있으면서 아시아계나 아니면 유색인종계들이 입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쪽 장학제도 다 없애고 있습니다. 커리큘럼 다 없애고 있고요. 오죽했으면 그 유색인종 의사들이 있는데 이 의사가 심장을 하고 되게 전문입니다. 이분이 심장 수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약간 탄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연구진에 그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연구를 못 하게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펜실베니아 이제 수영팀에 그 지원금이 삭제됐는데 거기에 트랜스젠더가 있다고 해서 여성 참가를 못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트랜스젠더라든가 유색인종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모든 제도나 지원금이 삭제되고 지원이 안 되고 있으면서 일단 대학은 그렇게 해서 보수화시키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수화된 쪽은 더욱 보수화되고 있고 아예 이제 보수화되지 않는 쪽은 사실 민주당 쪽이 강세인 지역은 또 주 단위에서 이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제 나라 단위에서 주는 지원금들이 또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연방 정부 지원금은 이제 연방 정부 지원금이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투 트랙을 써면 이제 이렇게 되면 입학 쪽에 이제 약간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한국화됩니다. 입학이 교육 제도가 한국하고 약간 서열화되는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이 약간 보수화되거나 약간 이렇게 서열화 DEI나 이렇게 평등화가 안 되고 입학 제도가 이제 서열화 되잖아요. 그럼 한국이랑 비슷해집니다. 성적 순으로 입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르게 되는 거죠. 이게 약간 이렇게 되면 이제 대학은 이렇게 되면 입학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한국하고 비슷하게 되거나 중국이나 아시아 쪽이랑 비슷하게 이제 미국이 되는데 이거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지금까지 왔던 이렇게 하면 교육 제도가 달라지면 지금까지 나왔던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나오는 건 앞으로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트럼프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미국의 그러니까 약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지금 자르고 있는 약간 배를 가르고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육 비용이 많이 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빈부격차를 더욱 크게 하겠다는 이런 생각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돈을 나눠주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연방 교육부 폐지를 이제 하고 있어요. 연방 행정처에서 교육의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보수층의 이제 반교육 정서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준 기부금이나 이런 돈을 빈곤층이나 나머지 층들에게 나누지 않겠다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서 이게 모두 게 다 이제 정치적인 것 같아요. 지지층들을 결집하기 위한 약간 이런 것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왜 이런 정책이 더 가속화되느냐 하면 트럼프가 재선이 없습니다. 이번이 못해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이번 번까지 할 수 있죠. 예, 두 번까지 이번이 두 번째니까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 결집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걸 마지막으로 많이 다 하는 것 같고 그냥 하고 싶은데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이 지목하는 사람에게 요 업적을 남기고 지지층을 결승한 다음에 이 지지층을 결집해서 자신이 이제 밀어주고자 하는 지지층들에게
요거를 이제 지지해주고자 하는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교육 개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연방 정부의 이제 공립학교 지원금을 10% 줄이고 주 정부의 어떤 권한을 이양해서 이제 예산 절감을 하고자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모든 게 다 이제 표와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지지층 결집의 모든 정책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공립교육 방식이 많이 바뀌었고 백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의회의 승인이 좀 필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좀 필요한데 지금은 53대 47로 약간 공화당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대한 부분인데 교육에 관해서는 공화당 쪽도 약간 트럼프 정책에 약간 반기를 좀 들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약간 소식을 들어가기 전에 또 다른 소식이 좀 있는데 나사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9개월 만에 돌아왔죠. 귀환했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278일 만에 귀환했는데 혹시 이분들도 이제 수당이 있어요. 예. 달나라나 우주를 가도 수당이 있는데 혹시 수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봉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연봉? 이 나사 근데 비행사들 연봉? 일단 목숨 수당이 있으니까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그런 거 없습니다. 초과 위험 수당, 주말 수당, 휴일 근무 없습니다. 참고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윌리엄스와 윌모라는 이 두 분은 음. 공식적으로 출장 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분이 그쪽으로 갔은 건 일단 재밌다고 하면 좀 웃기겠지만 그분이 글로 간 건 출장이에요. 출장. 일주일간 출장을 가신 거예요. 우주로 출장을 가신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요. 출장 가신 거예요. 못 돌아올 수도 네. 있는데요. 정부 공무원 규정에 따라 관리되며 이에 따라 초과 근무 위험 수당, 휴일 근무 및 주말 수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간 출장 가신 거예요. 글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나사에 따라서. 그래서 공식 출장 중으로 이제 간주됐고 그 연봉이 이분이 이제 나사 출장에 의해서 15만 2천 달러, 우리나라 따라 2억 원 정도 되세요. 2억 원 정도 되는데 연방 공무원 등급이 이분이 이제 G14에서 15등급 정도 돼서 엔지니어 과학 작업의 이제 급여 수준인데 출장비 마찬가지로 이분이 5달러입니다. 하루에 5달러예요. 5달러. 출장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6,700원 정도 되는데요. 너무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286일 동안 192만 원을 수령하셨다. 야,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진짜 지금. 논란이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클레이튼 앤더슨이 이제 152일 동안 1,600만 원을 이제 하루에 이분은 하루 동안 1.2달러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너무한데요? 네,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고요. 이제 요분이 이제 그렇게 수령했다고 하고 이제 기본 경비가 이제 사실은 이제 나사에서 부담합니다. 우주선, 교통비, 식비, 우주식, 숙박비를 나사에서 숙박하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없다고 합니다. 일비만 주는 겁니다. 출장비 쓸 곳이 없고 일일 출장비가 약간 모호해서 이제 기본 경비 지원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급여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방사선에 노출되고 위험 수당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골 근육도 이런 게 이제 감소되고 재진입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수당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민간에 가는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보상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인재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JFK 암살 기록 관련해서는 새로운 소식이 없답니다. 이제 노출이 됐는데 아예 새로운 소식이 없고 오히려 1970년대 그 CIA 요원들의 이제 사회보장제도 번호가 노출돼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이 번호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노출해서 이게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라고 해서 욕을 좀 먹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고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이 외에도 뭐 횡령한 소식도 있고요. 2억 얼마를 횡령한 소식도 있고 그런데 이 얘기는 뭐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제가 사설이 긴 것 같아서 바로 아닙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재밌고 따끈따끈했어요. 자, 네. 구글이 특이한 걸 내놨습니다. 어린이 구글 월렛 결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희한한 걸 내놨네요. 구글이 특정 국가에서 어린이 구글 월렛 사용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결제하도록 허용하겠다 했답니다. 이게 뭐냐면 부모 동의하에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부모가 결제 기능을 확인하고 사용 제한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일부 국가에서 먼저 도입하고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이제 원래는 이게 어린이들이 월렛을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쿠폰 같은 걸 사가지고 결제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왜 했냐고 봤더니 애플페이나 삼성페이 같은데 결제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 및 디지털 경험을 학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특정 금액 이상의 결제 기능을 이제 차단이 또 가능하다 부모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실시간으로 자녀 결제를 하기 위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익이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만큼만 써 이렇게 하고 네네네네. 이제 금융 시스템을 미리 볼 수는 네네네. 있으니까. 어쨌든 뭐 디지털 지갑에 대한 연령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사용자 확보를 위한 게 아니고 음,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습관이라는 게 디지털은 습관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습관이라는 게 그대로 오기 때문에 계속 구글을 쓰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비현금 사회로 이동하면서 청소년들이 이제 안전한 결정 시스템이 중요한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충동 구매를 할 가능성이 청소년은 그런 게 없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고 해킹의 위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놨다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곧 들어올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고려해 보시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로 구글이 다양한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만간 우리나라 들어올 것 같으니 이런 개발자분들은 요거를 미리 준비하셔서 개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미국 항소법원에서 이제 AI 생성 저작권을 등록 불가라고 이제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사용해서 뭘 만드는 건 좋지만 AI가 원천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이게 저작권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AI가 그림을 그리거나 아, 그거는 좀 애매했어요. 네. 이거를 이제 저작권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럼 그때 그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아니 사고 파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걸로 뭔가를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내는 건 안 되는 거죠. 그 유튜브에서 뭐 수익을 내는 거라거나 이런 거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향후에. 예.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이것도 제가 애매한데 AI로 목소리를 뭔가를 내는 것을 이제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법적인 논란이 해석, 될 수 있겠어요. 예, 네.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항소법원 상임 판사 패널이 AI가 생성한 시가 있어요. 시 AI가 쓴 시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은 미국 저작권이 인간의 창작성을 요구하는 AI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그러니까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든 건 이제 이걸 활용해서 뭘 이용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이게 포토샵처럼 우리가 쓰거나 뭐 우리가 이 기계를 AI를 이용해서 뭐 완전 편집을 한다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천적으로 얘한테 맡겨서 너가 이제 시를 써봐. 네가 뭘 만들어봐. 이걸 가지고 창작을 했다는 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이제 저희가 연설문 하나 작성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걸 어디까지 볼 것인가? 연설문을 창작을 해달라고 했을 때 자기가 그 연설문에 어떤 키워드를 넣은 부분을 창작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키워드를 넣지 않고 원천적으로 다 넣은 부분을 창작물로 볼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예, 조작을 어디까지 해줬나 부분에 대해서도 애매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판결이 나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등록을 불가하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인간의 창작성이라는데 저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인간의 개입 없이 독창적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개입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논의의 부분에서 이제 뭐 이게 제가 이제 이것도 AI한테 물어봤거든요. AI한테 이 부분을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어서 이것도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인간의 창작 과정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거 애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도 AI가 단순한 도구의 역할을 하면 인간의 창작 그러니까 예로 든 게 뭐냐면 AI가 음악의 기초 베델을 생성하고 사람이 편곡 가사를 붙인 경우 이거는 창작물로 보호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AI가 생성할 초안을 인간이 수정하고 최종 출판한 그러니까 AI가 초안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초벌을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한 경우는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예, AI가 스스로 완성한 소설을 집필한 경우, 그리고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미술 작품을 생성한 경우, 그러니까 그려달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달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고 나서 인간이 상당수 많이 고친 경우, 근데 저는 이것도 궁금한 게 상당수 많이 고친 경우가 몇 프로냐? 예, 이것도 궁금합니다. 애매하네요, 여러 그러니까 가지. 퍼센테이지로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친 걸 퍼센테이지. 예, 애매하네요. 퍼센테이지를 20%냐 10%냐 뭐 15%냐 이걸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이. 이것도 논란이 되겠다. 자, LG가 XR 확장 현실에 대한 제품 개발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메타, 애플, 삼성 등이 이제 XR을 성장시키면서 LG도 향후에 이제 복귀는 가능하지만 일단은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을 중단했고 XR기가 이제 AR, VR, MR이라고 있는데 이거 이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버추얼 이건 몰라요. 리얼리티라고 이제 가상현실 같은 거. 아 이거 안 팔리나 보다. 예, 잘 안 돼서 출하를 철회했고요. 하지만 R&D는 계속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철수하는데 R&D 연구는 연구는 계속 하겠다. 연구는 하지만 판매는 네. 안 하겠다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는 음. 발은 한 발은 들어놓지만 기본적으로 투자는 많이 하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연구 개발은 하지만 제품 발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서 사업 전략을 조정하겠다라고 이제 테크노트에서 나왔던 얘기를 제가 약간 가지고 왔으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메타나 애플 같이 메타나 애플은 제품을 글라스 같은 걸 내놓고 있거든요. 계속 네. 사실 사실 삼성도 사실은 약간 뒤치적인 합니다. 근데 다른 쪽은 계속 이런 제품들을 계속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서는 발표를 안 했는데 아침 방송에 얘기했는데 하드웨어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이런 이제 XR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되게 같이 돼야 되거든요. 이 하드웨어가 성공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AI 쪽 이게 AI로 약간 관계가 좀 있는데 이런 산업들은 AI가 이제 가는데 특히 XR은 특히 이제 하드웨어 쪽 AI 쪽 산업이랑 연관이 많은데 하드웨어 AI 산업이 정말 성공하기 힘듭니다. 최근에 특히나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 실패한 케이스 AI 산업 중에 오죽했으면 애플의 그 뭐죠? 그 안경 쓰는 게 뭐죠? 그게? 글라스 그 이른가 오라이 아니 뭐 뭔데 있는데 까먹었어요. 어쨌든 그게 실패한 음.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 잘 나간 애플이. 예. 그리고 이제 요 핀 꽂는 게 하나 있고 어쨌든 하드웨어가 거의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오는 그 뭐지? 그 아마존도 알렉사도 업그레이드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드웨어는 하지 않습니다. 요즘 업그레이드 거의 그리고 왜냐면 거의 모바일로 거의 다 여기 이거를 활용한 걸로 하지 대부분 다 업그레이드는 다 소프트웨어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는 실패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듭니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요. 실패하면 오죽하면 샘 얼트먼도 투자해서 실패할 정도입니다. 이게. 예. 하드웨어는 오히려 관문 정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샘 올트먼도 사실은 최근에 나왔던 게 있는데 오랄이라고 이제 안경을 이렇게 눈으로만 시신경으로 하는 약간 그게 있거든요. 그 자기가 하는 그 시신경으로 하는 그 게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냥 관문 정도로 워터 게이트 정도로만 활용을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AI 어떤 그런 툴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고 XR 대신에 이제 메타버스 AI 디스플레이어 요쪽 R&D에 집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지금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애플하고 메타 쪽이 메타 글래스 쪽이 제일 앞서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 글라스 쪽하고 요쪽이 사실 빅테크 쪽이 제일 앞서가고 사실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게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클라우드 서버가 없으면 이게 힘듭니다. 그쪽이 있고 그쪽 서비스가 있으면서 뭔가가 AI 쪽에 어떤 그런 언어가 있어야지 제가 볼 땐 삼성이나 저희 LG 쪽은 좀 힘들지 않을까. 단순히 이걸로만 해선 힘듭니다. 그쪽이 같이 AI 언어가 있어야지 가능하지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AI 쪽에 이거 사실 뭐 XR이나 이쪽은 아니지만 AR 쪽으로 음성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XR 쪽은 그거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XR, VR 쪽은 아니지만 AR 쪽으로 XR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지만 AR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뭐 진이나 그동안 뭐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성공을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드웨어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클로버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동안 지금 업그레이드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예. 누구도 그렇고 다. 그렇네요. 예. 힘듭니다. 그만큼. 예. 예. 그래서 이제 전략적 후퇴 완전 철수가 아니라면 사실상 이 생태계가 거의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생태계는 쉬리조차도 지금 잘 안 되고 잘 안 있는, 써요. 안 쓰게 되는. 네. 예. 잘 안 사실은 씁니다. 지금의 모든 것들은 텍스트에 대한 VR, 그러니까 텍스트에 의한 소프트웨어 쪽으로 다 가고 있는 네.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발달되지 않을까,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가더라도 음성이 맞아요.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깝지만 뭔가 이게 하나로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하드웨어 쪽에서 글로 갈 수 없을 것 같고요. 먼저 우리가 이제 만약 LG가 하실 거면 소프트웨어 쪽에 개발을 하셔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좋은 기업을 입도 선매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를 LG가 큰 기업이 할 게 아니라 좋은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 벤처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셨다가 제가 볼 때 스타트업을 보셨다가 이런 기업들을 입도 선매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제가 볼 때 아래 하시는 게 오히려 잘 같아요. 네. 네. 제가 볼 때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좀 버라이즌이 이제 구글을 픽셀 9이라고 이제 캠프 기종이거든요. 그 겔 S25 사용자들에게 위성 메시징을 무료로 이제 한 서비스를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이제 이게 미국은 낭이 넓다 보니까 메시지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거 버라이즌이 구글 픽셀 핸드폰이에요. 갤럭시 S25도 이제 핸드폰 미국에 싸게 팝니다. 우리나라도 훨씬 쌉니다. 무료로 뿌리기도 했어 맨날에. 근데 이제 시리즈를 위성 메시지를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요. 긴급 서비스나 셀룰러 신호가 없는데 셀룰러 신호가 안 잡히면 위성으로 바로 쏴줘요. 메시지. 전화는 안 되지만 이걸 이제 연결할 수 있다라는 서비스를 이거 이제 버라이즌에 가입을 하시면 버라이즌 우리나라 SK텔레콤 같은 데거든요. AT&T 같은 약간 이제 라이벌인데 여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T&T나 T-모바일 같은 데도 유사한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계획 중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요걸 하고 있고요. 애플은 아이폰 14부터 위성 메시징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제공을 지금 2년 지나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버라이즌은 계속 평생 하겠다는 거고요. 미국 가시면 가입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늘 말씀드리죠. 네. 네. 한번 해보시라고. 이게 이제 기본이 될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써보시라고. 꼭 한번 가보시라고 미국. 내년에 이제 저희 이제 젠스당도 한번 가서 26년에 한번 가서 저도 꼭 데리고 가세요. 네, 한번 가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네. 3만 명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GTC 2016. 예, 네. 2016 한번 가서 저희도 보시고 추첨해서 저희 좀 또 선물 좀 받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이고 웃겨라. 받으셔야죠 저희.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작동 원리는 스마트폰이 인공위성에 또는 이제 네트워크 메시지를 전송하면 기존 셀룰러 네트워크 대신에 위성 통신을 활용한다고 하면서 신호 없을 경우 자동으로 위성 네트워크 연결이 돼서 이제 이게 메시지를 주게 되는 거고요. 향후에는 지금은 이제 저민 리스폰스라고 이제 위성 긴급 구조의 이제 위성을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나 ASS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위성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그렇게 쓸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많이 될 것 같고요. 기존 5G 사각지대를 이제 보완해 줄 것 같고 농촌이나 오지나 해양 지역 그리고 미래에는 뭐 여러 가지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나 이런 기업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운이나 항공 같은데 멀리 가시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제 중국 갈 때 배를 타고 가보신 적 없으시죠? 네. 그럼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갈 때 배를 타시면 이게 한 중간쯤 가시면 신호가 끊겨요. 근데 이런 거 쓰시면 이제 계속 메시지는 주고 받을 수 있으신 거죠. 좋네요. 네, 그리고 네. TV도 끊깁니다. 중간쯤 가시면. 네. 그럴 수 있겠다. 네, 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럽니다. 네. 저는 배를 타봐서 아는데 파도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네, 심합니다. 예. 힘듭니다. 예. 저는 옛날 장나라랑 같이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장나라가 파도를 너무 무서워합니다. 비행기를 못 타요.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중국 진출할 때 배로 꼭 가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담이 너무 많았네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MS 블랙로 XAI가 협력해서 30조 구매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X가 또 펀딩을 했더라. 10억 달러 펀딩을 또 했더라고요. 그거 뭐 소식이 또 X는 돈 너무 많이 꺼머시더라고요. 미국의 글로벌 AI 인프라 확장을 거대 자본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MS와 블랙록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손을 잡고 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300조 규모의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이 출범을 했고 아마 지금 소식이 많이 나왔을 텐데 최대 1,000억 달러, 135조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제가 볼 때 미친 것 같아요. 거의 이 정도 금액이면 엄청난 금액인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는 지금 미국 내에서 진행되고 일부 자금은 파트너국까지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넥스트라 에너지와 이제 G 비노버와 협력해서 AI 센터를 이제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서로 손을 잡는 이유는 AI가 치열한 구도에서 이제 전략적 동맹을 형성할 예정이고 독자적인 AI 모델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 AI 비영리 구조에서 영리 기업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샘 알트만한 것도 갈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제 엔비디아하고 머스크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뭔가
또 합종 연행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제 서로 이제 합종 연행하면서 엔비디아, 머스크, X 이렇게 하고 이제 MS와 이제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재밌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네, 여러분 좀 지켜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재밌지 않을까요? 네. 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이게? 이제 지금 프로젝트가 보면 AI 인프라 파트너십을 AIP라고 해서 이제 요 블랙록하고 이제 요 XAI하고 엔비디아가 이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타게이트라고 소프트뱅크, 오픈AI, 오라클이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00억 달러고 여기는 또 이제 500억 달러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서로가 이제 이렇게 파트너십에서 돈을 뭐 크게 모으고 있는 이게 있습니다. 또 아마존하고 또 조만간 이쪽이 또 모이지 않을까? 구글하고 이쪽도 한번 하지 않을까요? 그쪽도 한번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이렇게 연합군이 음. 합종 삼국지가 열리지 않을까? AI 삼국지 예상 메타 이렇게 네. 예상해 봅니다. 네. 네. 조만간 열릴 것 같습니다. 가열화 될 것 같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켜보시죠. 네. 아 이건 뭐 적도 없고 동지도 없는 세상이네요. 보니까 네. 다음 소식. 이거 유럽 연합이 겁도 없이 지금 또 건드리고 있네. 애플과 구글을. 네. 이거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인데요. 건드렸습니다. 이거 반독점을 이용해서 이제 이 부분을 시정하라 이런 겁니다. 애플하고 대표적인 구글을 건드리고 있고요. EU의 요구사항은 이제 집행위원장이 애플이 iOS 서드파티 연결한 기기를 호환성을 강제하고 있다고 해서 폐쇄적 생태계를 좀 더 열어라 이런 얘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사기기를 이제 연동하지 않고 원래 폐쇄적이거든요. 애플이 이 부분을 이제 열라는 거고 구글은 검색 과정에서 이제 자사를 먼저 노출한다니까 둘 다 독점적인 거를 이용해서 열어주지 않는 건데 이걸 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되는 게 아마존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독점이 남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메타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독점적으로 광고 지배력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다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AI 독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셋 다 지금 다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다 지켜보고 있어서 이게 두 가이드라인 이후에 나머지 세 것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 이게 아마 관세 전쟁과 맞물려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네. 네. 너무 말이 많았죠? 아닙니다. 주인공이 있으니까요. 저희 아닙니다. 랩소디에 랩소디 주인공은 제 코인입니다. 지분을 자꾸 코인, 뺏어가지고 코인이다 너무 코인. 네. 사람들이 저 언제 나오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자, 랩소디 저희는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네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